대망의 2024년 갑진년. 드디어 간목이 왔다. 지구상에서 생각이라는 정신적 작용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 간목. 이 간목은 절대 피해가지 못한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 스스로 탄생을 선택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이 아름답고 영롱한 세상에 당연히 태어나야지. 2번, 삭막하고 각박하고 전쟁 도가니탕의 세상에 태어난다고? 미쳤지 미쳤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 지금 보이는 남편과 다시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1번, 저는 결혼하기 전이라 당연히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기 때문에 할 거다. 2번, 미쳤냐? 이렇듯 여러분은 이 지옥 같은 세상, 하지만 겪어보지 않았기에 아름답다고 착각했던 이 세상에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났고 스스로 남편을 선택했으며 고로 스스로 지옥 같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드리는 영상, 제 채널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정주행해보세요. 인생이 바뀐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나 지옥 같다는 생각은 바뀝니다. 이러한 정신작용을 나타내는 생각, 2024년에는 간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간목이 누구한테나 똑같이 작용을 할까요? 아닙니다. 아닌 이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야겠네요. 첫째, 10년 전의 간목은 오화를 달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에서는 누구나 달리고 있었고 직전 세월 동안 준비된 자는 더욱 달리는 한 해였겠네요. 그럼 내년에 오는 진토의 환경을 달고 온 관목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까지 수라는 연운을 지나쳐왔죠. 그렇다면 이 수로 준비된 자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팔자에 수가 없다면 막무가내 식으로 시작을 하니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건질 게 없다는 뜻이죠. 이러한 현상이 다 비슷할까요? 아니죠. 다른 이유가 또 있겠죠. 둘째, 10년 동안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으니 10년 만에 돌아온 간목 또한 변했고 12년 만에 돌아온 진토의 환경 또한 변했고 심지어 60년 만에 돌아온 갑진이라는 간지는 이미 진화와 문명의 발전과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다른 환경의 간목일 게 분명해 보입니다. 60년 전에는 인권운동을 위해 전 세계가 움직였던 한 해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 인간평등을 주장했던 것은 이 간목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희망의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내년에도 노예 해방을 위한 운동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지금은 노예라는 제도가 없어졌으니 진화된 자유에 대한 보장을 외치며 전 세계가 움직일 수 있겠네요. 전쟁이란 미친 짓이다. 내가 남편이랑 해보니 이건 인간이 할 짓이 못된다. 집이라는 미시적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 전쟁을 해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미쳤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전쟁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내년엔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자유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60년 전의 갑진과 지금의 갑진의 움직임이 양상은 비슷하지만 시대상에 의해 조금은 달라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셋째, 세대별로 간목의 움직임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년의 간목과 중년 그리고 노년층에서 느끼는 간목의 생각은 각기 다르겠죠. 우리 인간이 태어난 표면적인 이유가 뭔가요? 대대로 부모님께서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춘 인간의 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학생은 학생답게 그때에 맞춘 공부를 잘해서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가져. 직장이 안정되면 DNA가 멋진 배우자를 잘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가져야 하며 하나 낳으면 외로우니 둘을 또 가져야 하며 이왕이면 다자녀로 혜택을 받아라. 자녀가 크면 그 자녀한테도 똑같이 해라. 뭐 기타 등등.
자평 명리에서 팔품이라는 상생시계도 다 나와 있죠. 봄인 간목당령에 태어나면 개갑병으로 학창 시절에 딴짓하지 말고 공부할 것이며 결혼할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 낳을 시기에 딱 맞춰서 늦지도 속도 위반도 아닌 그 시기에 맞춰서 아이를 낳아라. 이러한 그 시대가 말해주는 그때에 맞춘 인생을 명리에서 정해 놓았나요? 아니죠. 인간이 정해놓은 시대적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인간 스스로가 정해놓았고 이것을 자평인 팔품으로 잘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도 팔자소관입니다. 왜 내 자식은 결혼도 안 하고 왜 내 자식은 빨리 결혼해서 이혼이나 했었고 는 모두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정해진 알고리즘 아래 움직이고 있으니 뭐라고 해봤자 서로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듯 개인의 팔자에 영향도 있고 초년에서 맞이하는 간목은 새로운 진로나 학문을 나타낼 확률이 높고 청년에서 맞이하는 간목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일의 방향성이 될 수도 있고 중년에서 맞이하는 간목은 새로운 배우자를 갈망하며 남편 때리고 만혼하기 전에 지금 이혼하자. 난 새로운 남편 찾을란다. 꺼지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년에서 맞이하는 간목은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할매, 새로운 할배, 새로운 병, 아니 어쨌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시겠네요. 지금까지 설명했다시피 지구상에 똑같은 간목이 온다고 할지언정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의 가치관마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모두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하지만 새로움이라는 간목의 형상은 모두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현상이죠. 새로운 진로와 새로운 학문과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취미생활 및 여행 등 관측 가능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식이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시대적 가치관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갑인처럼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금까지 지나왔던 수라는 연운들 속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세계적으로 갑진을 대입해보면 지금 뭐가 유행하고 있죠? 네, 미친 전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국가적 갈등들이 확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을 정도로 지각 변동이 심한 한 해가 예상됩니다. 음양의 조화로 반대측에선 전쟁을 막고 자유를 보장하자는 여론이 조성되어 미디어를 타고 순식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전 세계가 이러한 자유보장 운동을 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까지 잘 준비된 자만이 총선의 분위기를 이끌며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들 역시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사람을 뽑게 되죠. 내년엔 구시대적 관습적 발상 그 자체는 먹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묵혀왔던 인습을 타파하고 학연, 지연, 혈연 같은 뿌리가 깊이 박힌 방합적인 요소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우선하여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으로 대입해보면 딱 올해 딱 지금까지 준비하고 경험하고 실패를 거듭해왔던 분들은 내년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해 대충 하다 내년부터 제대로 해야지 하시는 분들, 올해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들, 아예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거나 시험을 치시는 분들 역시 준비된 분들에 비해 아쉽지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니 내년부터 다시 판을 짜서 천천히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멋진 미래가 기다릴 겁니다. 간목회에는 누구나 새로움을 갈구하고 새로운 기운에 기대어 각자 다른 의식이 발동됩니다. 이 새로움이 진중개수로 인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새로운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도전이 될 것이며 내년에도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구나, 욕심만 부렸구나, 그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미래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천간은 정신적 작용이기에 1년으로만 오는 운이지만 원래 자신의 팔자 천간에 간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누구한테나 간목이 관측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관측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간목이란 의식작용입니다.
천간에 간목이 없으신 분들은 아쉽게도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대부분 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의식이란 새로운 상이 내 망막에 맺혀 관측 가능해지는 현상입니다. 즉, 새로운 여행지에 갈 때 더욱 긴장하게 되고 기억이 오래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새로운 학문에 뛰어들 때, 가지고 싶은 신상을 득했을 때, 처음 만난 이성에게 갑자기 대시를 받았을 때, 첫 만남의 설레임, 첫 키스의 망설임, 첫 경험인데 그놈이 남편이 됐을 때 망한 듯한 느낌. 난 첫 경험인데 남편이 아닐 때. 이 아닐 때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보통 남자는 첫사랑을 주로 기억하나 봅니다. 반대로 무의식이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조건 반사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은 화생토를 거쳐 경금에 저장되어 무의식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설명을 해주시는 역학자분들이 안 계셔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트리플 간목 유피디인 제가 지금 간목이라는 의식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새로움을 추구하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새로운 세계로의 발상을 해야 하니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을 간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의식은 뭐냐? 같은 여행지를 반복해서 가면 별 감흥이 안 생기듯, 맛집도 계속 가면 별 감흥이 안 생기듯, 학창시절 1등 했다고 처음엔 좋아라 했는데 계속 1등만 하면 별 감흥이 안 생기듯, 아주 예쁘고 멋진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땐 좋았는데 지금은 별 감흥이 안 생기듯, 첫 부부 싸움에서 빠말대기 때리고 할 때 이혼하니 많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때리고 있고, 늙어서 그냥 그러려니 무의식으로 살아갈 땐 이게 정의인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로 보세요. 한숨만 나오시나요? 그런 무의식의 근거입니다. 보통 인간은 이러한 무의식에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의 일상을 내일 또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천간에 오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정신적 생극제와 작용에 의해 시작을 하기도 하고 끝을 맺기도 하고 열정을 내기도 하고 이내 포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쾌락과 고통, 행복과 불행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차원에서 사는 동물들은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을 점하고 있는 인간들처럼 일부러 의미를 찾지는 않습니다. 내년 간목이 오면 연월의 경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생각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납니다. 왜? 무의식의 반복이었던 경금이라는 일상의 패턴에서 드디어 새로운 의식이 들어왔으니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의식을 위해 움직이고 지장간 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환경까지 바꿔놓는 것이 월의 술토가 있으신 분들이죠. 자세한 내용은 각 일간별로 다루겠지만 크게 봐선 지지의 환경은 언제나 삼합에 의해 움직이고 방합에 의해 학연지연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육합에 의해 묶여서 헤어나오질 못하거나 충에 의해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 단순하게 보이는 천간의 생각인 생극제와 지지의 합형충파에 의한 환경, 이란 지구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이란 단순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삶의 패턴입니다. 왜? 모든 것은 무의식에서 시작하여 무의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으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만만치 않은 세상, 처음 보는 세상인 듯 느껴지겠지만 뇌과학에서 뇌라는 무의식 알고리즘을 만드는 해마의 공간에서 지금 보고 계신 세계는 이미 짜여진 각본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누가? 스스로가 각본을 만든 거죠.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라는 관측 가능할 때만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 여러분이 보고 계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착각 속에 지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만들어낸 환경입니다. 과학과 종교 그리고 명리학, 이 모든 진리는 발명이 되었던 것이 아닌
발견이었던 것이죠. 지금 옆에 계신 미운 털 박힌 배우자 또한 현생에 처음 만났던 것이 아닌 발견되었던 것이죠.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했어. 하지만 그뿐이요. 지금은 무의식이 되어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빠말떼기 습에 빠져 서로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리다 지쳐서 발로 차기도 하고, 이제 이혼을 결심한 지금 짐을 정리하다 결혼식 때 촬영한 비디오를 꺼내보았소. 아 젠장. 다시 의식이 되살아나며 눈물이 나는 걸 보니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진다오. 어차피 헤어질 운명이었음 왜 만났을까 생각을 해보니, 어차피 태어날 운명이었으니 죽음이 온다는 당연한 이치를 잊고 있었던 듯하오. 바보 같은 나를 선택해준 당신이었고, 매일 반복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의식으로 찾아온 당신이었는데, 내 무의식이란 습 때문에 아빠였을 그때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다오. 내가 바라본 당신은 내 인생을 깨닫게 해준 은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죽기 직전에 깨닫게 될 습, 이란 습관이 인생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우주가 무중력 상태에서 팽창했던 이유는 힘을 가하면 어떠한 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 깨닫게 되었어.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습관은 눈을 뜨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사실 전기 충격기 100개 가져와서 열라 지져본다고 한들 바뀌지 않았던 것이었소. 자신을 비롯한 그 누가 됐든 우리가 눈을 감고 살고 있었고, 이제는 눈을 떠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갑진년은 이것을 알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또한 앞으로 눈을 뜨게 되실 겁니다. 해묵은 습관 속에 알아본 나의 인생,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생각만 해도 저절로 되는 거,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태양이 지면 내일도 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싸워서 헤어졌던 그 일을 다시 만나 의식이 다시 무의식이 되는 것.